안녕하세요. 정원입니다.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편 원성왕 부분과 관련해서 미녀 김정란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. 경주시 외동읍 괴릉리에 가면 신라 제38대 임금이었던 원성왕의 능친이 있습니다. 임금이 돌아가며 왕릉을 만들 때 임금의 유해를 능침의 자리에 있었던 연못의 물 위에다가 걸어 놓았다가 그 자리에 안장을 했다고 해서 걸겠자 괴릉이라고 했다는 겁니다. 아마 이로해서 마을 이름 괴릉리도 생겼지 않았을까 합니다. 이 원성왕 시절에 전해오는 미녀 김정란에 대한 사연을 한번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여기에 나오는 그 그림이 바로 이게 외동읍 괴릉리에 있는 원성왕의 능침입니다. 여기 뭐 이런 아랍 사람처럼 생긴 이런 머리가 곱슬곱슬한 무인상이 이제 좀 눈에 띄입니다. 원성왕 8년 792년 7월 무렵이었습니다.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몸에서 향기가 난다고 하는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으로 알려져 있던 국색 김정란을 곡물로 바치게 됩니다. 그 이름대로라면 우물가의 난초향이 나는 그런 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우물정자 난초난자인 거죠. 마치 정란 그러니까 기녀의 기생의 이름과 또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. 여기 우물정자의 우물이란 여성의 성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이는 마치 정읍사에서 그 우물정자가 여성의 성으로 풀이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어쩌다가 사람을 곡물로 바치는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? 이러한 사연은 삼국사기 번기 원성왕 부분에 실려 전합니다. 그런데 이 김정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아주 단 한 줄도 제대로 안 되는 이것 이상한 기록이 없습니다. 한데 그 같은 원성왕 시절에 아주 젊고 아리따웠던 여성 묘정에 대한 또 관련해서 쇠금자, 빛광자, 우물정자, 금광정에 대한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. 먼저 금광정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덕왕 12년 754년 여름은 몹시 가물었습니다. 궁 안에 물도 넉넉지를 않아서 정말로 힘들게 지냈던 시절인데, 그러니 임금이 유가승의 아주 명승이었던 대현대사를 궁으로 불려 들어와서 금강경을 강론해서 단비가 내리도록 그런 기후법회를 열도록 했습니다. 어느 날 제를 올리는데 법회 마당을 차려놓고 육법공양이라서 물이 들어가잖아요. 깨끗한 물이 들어가는데 이 깨끗할 정자 물수자 정수 혹은 정화수라고 하는데 그걸 떠와야 하는 궁에서 수행을 하는 시종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. 목이 빠져라고 기다렸는데 이제
겨우 한나절이 지나서 그 물을 가져오더라 이 말입니다. 그런 뭐 하여튼 환관이랄까 내시들을 감독하는 그런 이제 그 감리가 크게 꾸짖었습니다. 도대체가 지금의 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이제 가져오면 어떡하는가? 죄송합니다. 궁 안에는 물이 말라서 구할 수가 없고, 그래서 저 토암산 쪽에 가서 이제 겨우 물을 가져오는 겁니다. 그랬더니 이 대연대사가 이 말을, 왜 그런 사연이 있으면 왜 말을 안 합니까? 그러면서 그 향을 피우는 향로를 받들고 잠깐 잠자코 있더니만 잠깐 사이에 그만 궁에 우물물이 솟아나가지고 뭐 7길이나 이렇게 솟아가지고 거의 절의 당간 지주와 같은 그런 높이로 물이 이제 솟았다. 뭐 그렇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. 너무나 임금은 물론 말할 것 없고 궁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대로 금광경 법회에서 금광경에 금광을 따고 우물정자를 붙여서 금광정이라 했던 것이죠. 그럼 이 삼위성 묘정과는 또 무슨 관련이 있는가? 이 삼위성 묘정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경도왕이 하루는 황룡사에서 승려 지혜를 불러가지고 궁 안에서 50일 동안 화엄경의 독경 법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어린 비군이 행자였던 이 묘정은 금광정 가에 가서 매일같이 밥그릇을 씻고 아주 설거지를 했습니다. 그때 큰 자라가 금광정 우물 속에서 나왔다가 사라지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. 특히 이제 밥 찌꺼기를 준다든가 하여튼 자라가 잘 좋아하는 걸 골라서 이제 주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서로 정이 들어서 50일 동안 화엄경 법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. 이 묘정이 자라에게 말을 해. 이제 법회도 끝나가는데 너 나한테 뭐 줄 거 없어? 하고 이제 반농반진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 이 큰 자라 글쎄 작은 구슬을 토해내놓고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. 이 묘정이 작은 구슬을 자기가 허리띠 끝에다가 잘 이렇게 참 감추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다녔어요.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. 임금을 포함한 궁 안의 모든 대소신료들이 이 어린 삼위성 묘정을 보기만 하면 굉장히 귀여워하고 믿고 아주 참 사랑해 주었단 말이죠. 근데 이때 무렵에 신라의 잡관이 당나라로 가는 사절단의 일행으로 따라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묘정이 임금에게 간청을 했어요. 저도 당나라 황실에 가보고 싶습니다. 그래? 네가 너무 어린데 어떻게 따라가겠냐 그 먼 길에. 그래도 간청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잡관을 잘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잘 다녀오게라. 당나라 황실로 들어갔어. 근데 어쩐 일인지 황제가 이 삼위성 묘정을 보자마자 아주 귀엽게 여기고 아주 참 참 가까이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. 다른 대신들도 마찬가지야. 근데 이 관성을 보는 한 일관이 황제를 찾아왔어. 황상폐하,
지금 저 신라에서 온 저 어린 그 삼위성 묘정이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관상으로 봐서는 전혀 아무도 그 좋아할 상이 아닌데 저렇게 폐하의 어떤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틀림없이 저가 무슨 아주 그 신비한 물건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? 라고 생각이 듭니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? 그러면 한번 그 신하들에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. 일단 해보니까 정말 그 허리띠 끝에 작은 구슬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황제가 그 삼위성 묘정을 보고 말을 했어요. 지난해 말이지,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의주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. 근데 네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구슬과 너무나 같아. 네가 어떻게 이 구슬을 갖게 됐는지 말을 해봐라. 그래서 이제 그 자라가 주었던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만 그래? 근데 이 황제가 여의주 구슬을 잃어버렸던 그 날짜하고 묘정이 자라에게 그 구슬을 여의주를 받았던 그 날짜가 딱 같은 날짜. 이건 분명히 황제가 잃어버린 것이로구나. 그래서 그 묘정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구슬을 회수를 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버립니다. 이상하게도 그 뒤로 묘정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. 결국 묘정이 만약 김정란이라면 이러한 작은 구슬 덕분에 결국은 다시 당나라에서 신라로 귀국하는 돌아오는 그런 그 참 계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 김정란이나 묘정이 똑같은 원성왕 시대의 그런 여성이었고 또 우물과 관련한 그런 그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? 김정란의 정란에서는 이름에 우물정자가 들어가 있고 묘정 관련 금광정에서는 빛광자를 빼면 김정란의 김정과 똑같지 않습니까? 쇠금자 우물정자. 그러니까 금광정에서 빛광자를 빼면 금정이 된다는 얘기죠. 네. 두 사람이 모두 향기와 관련이 있고 신비한 어떤 그 참 신통력이 있어요. 김정란에서는 난초의 모습과 향기가 난다면 묘정에게는 작은 구슬로 해서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됐다는 이러한 어떤 참으로 그 신이한 그런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신라 원성왕 그리고 8세기 말엽이죠. 이때도 당나라의 어떤 공물로 미녀를 바쳤다는 그러한 어떤 그 시대적 풍속을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다. 상황을 알 수가 있다. 그렇게 보는 거죠. 고국을 떠나서 당나라로 끌려가면서 김정란은 얼마나 임금을 나라를 원망했겠습니까? 아름다운 것도 죄가 될까? 요즘에는 뭐 얼짱이니 몸짱이니 해서 정말로 그 대단한 그 참 나라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그 가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? 이는 마치 전한 무렵 원제의 궁녀였던 뛰어난 미인이었던 왕소군을 정략적으로 흉노의 호하냐 선우 부족장에게 그런 임금에게 시집을 보낸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? 이 왕소군이
그 흉노의 부족장인 호하냐 선우 황실에 가보니까 봄은 왔는데 꽃이 없어. 봄 같지가 않다. 그런 시를 쓴 거 아닙니까? 오랑캐 땅에 꽃들이 없으니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구나. 호재무 하초여 출래 불사춘이라. 이러한 회환의 시를 읊고 있습니다. 원성왕이 잠들어 묻힌 괴령 얼음에 참 바람에 흔들리는 무심한 소나무 숲입니다. 산유와의 바람이 불어오니 그 향이 옷에 젖는다 합니다. 건강하세요.